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 지역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를 3월에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유해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및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유해 요소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을 산업안전지킴이 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분기별로 활동해온 예찰단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늘어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예찰단의 활동은 전북자치도 발주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과 화학안전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찰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선발해 경기도 내 전역 31개 시군에 2인 1조로 배치해서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지도, 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인원, 예산, 업무 수행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초보적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한 치밀한 사업과 예산 집행은 공격적으로 진화하는 반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역량으로 수시로 안전교육과 산업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과 50억 원 이하의 건설 사업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로 작년 42명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50억 원 미만의 건설 사업장과 50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노동자는 도와 시군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업 유치 정책에 공을 들이시는 만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도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고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설 제조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점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출입을 언제라도 허용하며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정진해 오신 도지사님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지사님께서 주장하신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탈출 특단의 대책인 농촌지역 주민거주수당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초고령화, 출산율 최저 수준이라는 전북자치도의 암울한 지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이 중 7개 시군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자치도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2대 전북도 의회와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5분 발언을 통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인 전북자치도가 인구 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도의회에서도 11명의 의원들이 인구 감소 대응 지역 순환경제연구회를 구성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거주수당 등 현금성 지원 관련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수용 불가로 답하며 처리 결과를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도시군 정책협의회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추진했다며 보고한 내용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방소멸 기금을 활용하는 것만 검토하였고 그것도 단순히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또한 어떻게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꿔야 할 도민들은 오히려 당장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껏 추진한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 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행정에서 지역 소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예산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전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가를 검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북자치도 내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광역단위 최초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 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농민단체와 집행부, 전문가 집단과 몇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농민들은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최소한 필수 농자재 4가지 품목을 정하고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혀 기대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필수 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할 필수 농자재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폭등한 농자재 값은 내리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등골은 휘어가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전라북도 전북자치도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를 고루 지원해 농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습니다. 지사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사중고의 피해는 도내 농민들도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하기도 힘든 농민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로 필수 농자재 지원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농업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 지원 한도 등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자 주권 시대, 우리 종자를 지키는 것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에 전북자치도가 토종 농작물의 보존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도내 토종 농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민들의 자발적 열정에 기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토종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토종 농업을 제도권으로 견인하여 농업의 중요한 분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토종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여 토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청년 토종 농업인 육성, 학교 체험 프로그램 마련, 토종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종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토종종자 육묘장 조성, 토종농업인 양성과 토종농업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종농업 지도사 수료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돌연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과 또 본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친일 청산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과연 또 얼마나 일제장제 발굴과 청산에 힘쓰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군산시 서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서수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자는 가와사키 토타로라는 일본인 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수라는 말은 일본 사람에게는 푸른벼 이삭이 넘실거리는 이상향의 다른 이름으로 일제는 한국, 사할린, 대만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하며 식민지 지배의 약탈성과 침략성을 분식시키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문헌상으로 서수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책은 일본인 스스로 최초의 정사라고 주장하는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의 신대 상편과 신무 천황편에 풍의원 서수국이라는 지문이 등장하며 여기서 서수는 지금의 일본 열도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명칭이 8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일본인들에게 서수는 일본 이전에 자신들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서수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110년,
광복 79년이 되는 지금까지 서수라는 지명을 온전시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미쯔비시 상업주의 홀을 딴 전주 동산동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군산의 서수는 주민의 80%가 지명 변경에 찬성하고도 행정상 운영의 실수로 변경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히 군산 출신이신 지사님께서는 서수민의 지명이 명백한 일제잔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서수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기념비가 질비하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관, 도서관이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제의 침략과 지배가 극에 달했던 군산시에서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축제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여 시간여행 축제라는 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데 축제의 방점은 일본이 지배했던 식민지 근대라는 사실이고 친일 미화의 결정판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식민지 근대의 군산은 축제의 시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다짐의 장소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각 시군 지자체마다 산재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려는 추진체가 부재한 것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또 현실입니다. 완산 8경의 1경인 제1경인 기린봉에 1만여 평이 넘는 노른자의 땅이 지금도 여전히 동학농민군과 호남의병의 도살자이자 명성황후 사라에도 가담했던 이 두 항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불편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일제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의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를 위한 상설기구와 독립적 전담 부서의 설치가 절실합니다. 기존 부서의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의 일제잔재 청산 작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책임감과 추진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를 고유의 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라 의지를 실천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의 무력에 초토화되었던 동학농민군과 의병들,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착취에 신음하던 식민지 백성들의 비원에 우리 후예들이 화답해야 합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일을 천금의 무게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